인간의 정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과장된 말처럼 들리시나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이 35살을 넘어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에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부터 말이죠. 매일 아침은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보이지 않는 갈림길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길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문제에 매달리고 타인이 강요하는 것에 반응하며 자신이 상황의 인질이 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 더욱 조용하고 강력한 길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방향타를 잡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길입니다. 35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목적 없이 마치 매일 아침이 그저 똑같은 하루처럼 깨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중 몇이나 빚, 출퇴근길 교통체증, 상사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뜨고 그 첫 번째 생각이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명령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강철왕으로서 나폴레옹 힐에게 성공 공식을 연구하도록 영감을 준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부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부는 매 순간 아침의 의식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깨어남을 단지 24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남을 그려야 할 걸작의 첫 장면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늦게 일어나는 동안 카네기는 이미 그날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줄거리에 반응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늦잠을 자고 서두르며 알람 소리에 화가 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몇 번이나 알림으로 가득 찬 휴대전화를 보면서 커피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아침 식사를 삼켰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여러분을 갇히고 지치고 통제력을 잃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깬 후 처음 몇 분은 뇌의 틀 역할을 합니다. 혼란 속에서 깨어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러한 상태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명확함을 가지고 시작하면 창의력, 규율,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시골의 가난 속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으며 미래가 없는 노동자 중 한 명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침 시간에 글을 쓰고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하여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인터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힐은 아침의 고요함이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음이 덮치기 전 집이 조용할 때만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기 전 휴대전화나 TV 없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까? 이 간단한 질문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즉 주변 사람들의 기분, 경제 상황, 날씨, 심지어 교통체증에 휘둘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하루를 이러한 변수에 맡기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듭니다. 비가 오든 누군가 비판하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든 그들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인생이 여러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카네기와 힐이 가르쳤듯이 방향타를 잡고 있습니까? 이러한 선택의 감정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의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을 바꿀 시간이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루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우리는 깨어나고 휴대전화, 업무 메시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찬 뉴스에 휘둘리고 보니 세상이 우리를 위해 결정한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항상 화제를 진압하는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루가 끝날 때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느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마스 에디슨은 우연한 순간에 생각이 떠올라 정우나 축음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밀은 아침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버티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날을 자신이 이미 상상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기록되고 검토되고 매일 기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훈련은 매우 강력한 나침반을 만들어내어 이상적인 전구를 만들 때까지 수천 번의 시도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에디슨은 노력의 이유를 되새겼고 이것은 그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를 확인합니다. 인지 심리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적으면 신경계가 마치 레이더처럼 작동하여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환경 정보를 걸러냅니다. 마치 빨간 자동차를 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나 빨간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과 연결되는 기회가 눈에 띄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같은 날을 시작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늦잠을 자고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30분 동안 화면을 쓸어내리고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뛰어나갑니다. 이미 늦었고 이미 반응적이며 이미 서두름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어나서 무엇보다 먼저 공책을 집어들고 그날의 3가지 목표를 적고 각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집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뇌에서 동기부여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여 즐거운 성취를 예상하게 합니다. 누가 더 생산적이고 성취감이 높고 계속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까? 나폴롱 힐은 목표를 적는 것이 단순한 정리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바라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약속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카네기, 록펠러, 에디슨과 같은 거물급 사업가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습관, 즉 매일의 명확성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돈을 더 벌고 싶다 또는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마음은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겠다. 이번 주에 매일 20분씩 걷겠다. 더 명확할수록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잘 이해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명확성 없이 날들을 계속 쌓아두면 향후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뇌가 이것을 인식하도록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회를 놓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집중력 부족이 여러분을 열심히 일하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일상에 묶어두고 있지 않을까요? 제안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단 5분만. 그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3가지를 종이에 적으세요. 엄청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뤄왔던 전화, 손실을 막는 재정적 결정,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이 3가지를 완료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해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안도감, 자부심,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 작은 의식은 방향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행운의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의 명확성은 그러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명확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도 없이 항해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명확성이 있다면 에디슨이 그랬듯이, 힐이 배웠듯이, 그리고 엄청난 것을 이룬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지휘를 맡게 됩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반응하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하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추진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피곤한 상태로 눈을 뜨고 발을 질질 끌며 일어나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행동을 시작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초기 지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하루를 망치는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서 일찍 가장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마치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느꼈던 몇 안 되는 순간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모멘텀 없이 사는 것과 모멘텀을 가지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인 존 디 록펠러는 이 원리를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전인 이른 아침에 그는 이미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미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의도를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규율일 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일을 일찍 완료하면 뇌에서 동기부여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화학적 충격은 나머지 하루로 퍼져나가는 승리감을 만듭니다.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20분 동안 뒹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소셜미디어에 빠져서 30분을 허비하고 그 후에야 일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늦었고 이미 패배감을 느끼고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일어나서 가장 어려운 일에 먼저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보고서를 마무리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심지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를 마치면 힘이 넘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단지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이 패턴을 따릅니다. 나폴롱 힐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행동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에 추진력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삶에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재정적 위기나 출판사의 거절에 직면했을 때 힐은 가장 많은 규율을 요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마음이 의심이나 두려움에 오염되지 않은 아침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에게 저항할 힘을 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점 하나, 가장 어려운 일을 미룬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이죠.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죄책감은 쌓여가고 다른 일에 쓸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짐을 짊어졌기 때문이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며칠째 미루고 있는 일이 뭐죠? 내일 아침 커피 마시기 전에 그 일을 끝내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추진력을 얻는다는 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적절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은 바로 지금,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 일찍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면 그 후에 모든 일이 더 작고 더 간단하고 더 가능해 보여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되찾으려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도전 하나 드릴게요. 내일 여러분의 첫 승리가 될 일을 선택하세요. 엄청난 일일 필요는 없어요. 미뤄왔던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고 피해왔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멈춰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세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힐이 말했듯이 인생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발전의 조건을 만드는 자에게 보상을 주니까요. 그리고 발전은 아침 일찍 단호한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회복 탄력성, 참 아름다운 단어죠. 하지만 현실에선 당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아요. 그저 난관을 던져줄 뿐이죠. 35살을 넘어 책임, 빚, 자녀, 불안정한 직장까지 짊어지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더 쉬워요.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회복 탄력성이 저절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이죠. 윈스턴 처칠은 이걸 거의 잔혹할 정도로 이해했어요.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고 한 국가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던 그때 그는 주저할 여유가 없었죠. 그의 아침은 정신적 준비의 의식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또 하루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규율이 온 국민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날이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은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만기된 청구서, 안 좋은 건강 소식, 위기에 처한 관계 등 마치 그만큼 무거운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순간에 내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충격에도 무너진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나폴레온 힐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는 완전한 파산을 경험하고 모든 걸 잃었고 심지어 가족을 부양할 돈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장 중 하나를 썼는데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는 대신 그는 매일 아침을 재건의 연습으로 만들었죠. 목표를 적고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되뇌었어요. 힐은 일찍 일어나 규율을 세우는 행위가 그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용기가 갑자기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용기를 단련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등장해요.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몇 번이나 자신에게 말했나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했던 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편안함을 원할 때 차가운 샤워를 하는 것, 마음이 소파에 머물라고 소리칠 때 산책을 하는 것, 게으름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끝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큰 시련에 맞설 능력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과학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작은 불편함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들은 압박 상황에 더 잘 대처하는데 이미 뇌가 고통과 어려움이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매일 아침이 정신적인 체육관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적은 양으로 회복 탄력성을 단련하는 사람은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때 더 잘 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삶이 대부분 여러분이 믿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충실히 따르는 보이지 않는 명령과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결코 번영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믿는다면 문이 닫혔다는 증거를 찾을 거예요. 헨리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잔혹할 정도로 보여주는 말이죠. 돈 벌기는 어려워.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죽는다. 35살이 넘었으니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되뇌는 것을 몇 번이나 들어봤나요? 이런 말들은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매일 먹이는 프로그래밍과 같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현실과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즉,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면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여과하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나폴레온 힐은 인생에서 중요한 에피소드를 통해 이를 경험했어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성공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쓸 것을 요청받았어요. 문제는 그 자신이 파산 직전이고 빚에 쌓여 있었고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모든 것이 모순되는 상황이었죠. 그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지했어요. 힐은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번영한 사람의 습관, 태도, 비전을 묘사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습은 독자들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경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기회는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도하기도 전에 몇 개의 꿈을 죽였나요? 현실은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에 대해 내리는 해석에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끝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뇌과학은 긍정적인 확언이 매일 감정을 담아 반복되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믿도록 뇌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느끼고 시각화하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해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시각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쟁 전에 이미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뇌는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반응하죠. 여러분도 지금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평생 들어왔던 거짓말을 되뇌는 대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들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어요. 문제는 간단해요. 얼마나 더 여러분을 가두는 믿음을 키울 건가요? 반복되는 거짓말 대신 문을 열어줄 새로운 확신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결국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매일 아침은 여러분이 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새로운 기회예요.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여러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커피 마시기 전에 하는 이 조용한 결정이 자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화면에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지혜의 성장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현재보다 100분율로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